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또 걸스 플래닛 999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어제와는 다르게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엠넷 제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싶고요. 또 지금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해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열혈 시청자로서 과연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같은 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시 또 프로듀스 시리즈를 또 언급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48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안준영 PD가 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걸스 플래닛 9 같은 경우에는 김신영 PD라는 분이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준영 PD하고 김신영 PD가 이제 새롭게 이런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거예요. 물론 김신영 PD를 보면 예전에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위키드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 위는 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때 위고, 키드 이제 키드, 아이들의 키드인데,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제작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이랜드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PD를 했는데, 이번 아이돌 서바이벌, 여자 아이돌 서바이벌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준영 PD가 지금 뭐 조작 논란에 의해서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는데, 과연 저는 안준영 PD가 뭐 구속은 됐고 조작 이슈도 있었지만 정말 아이돌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잘 제작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도전 정신이 정말 강했다고 봅니다. 아무도 안 했던 거를 시도를 했고, 그리고 흥행도 일으켰죠, 실제로. 그리고 근데 이제 김신영 PD가 제작하는 이제 걸스 플래닛 99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흥미가 반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프로듀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사를 보여줬어요. 뭐 젤리피쉬의 등장, 뭐 JYP 맨 마지막에 이제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는 뭐 큐브 나오고 스타쉽 나오고 하다가 젤리피쉬 나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JYP에 등장하면서 뭐 끝판왕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프로그램의 묘미를 잘 살리고, 참여자들도 그 기획사가 등장하는 순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감정들, 표정들을 잘 잡아주면서 이제 시청자들도 거기에 몰입하도록 했단 말이죠.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중간중간에 기획사가 계속 나오면서 AKB48이 나오고, 뭐 HKT48 나오고, NCT48 뭐 나오고 하면서, NCT48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게끔 보여줬단 말이죠. 뭐 스타쉽, 뭐 울림 엔터테인먼트, WM 다 나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3대 기획사가 출연하진 않았어요, 프로듀스 48에서는. YG, 뭐 SM, 뭐 JYP가 출연하지 않았지만, 뭐 마치 YG가 출연한 것 마냥 YG 하면서 뭐 박서영 연습생이던가요?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전 YG 연습생이 나오면서 뭐 나왔지만, 이제 실제 참가자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YG 연습생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걸로 착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YG가 이번에는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걸스 플래닛 99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느 기획사에 누가 나옵니다가 안 됐죠. 왜냐면 셀을 구성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기획사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어느 기획사에 누가 나왔다 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목은 오로지 참가자와 프로그램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뭐 젤리피쉬가 홍보된다거나, 아니면 뭐 스타쉽이 홍보된다거나, 뭐 큐브가 홍보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참가자에만 집중되게끔 만들었어요. 참가자와 프로그램 자체에만. 근데
경쟁 구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밋밋해졌죠. 밋밋해졌고, 안준영 PD와는 다르게 이제 김진영 PD, 뭐 김진영 PD의 뭐 개인적 성향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엠넷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미 요소가 반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좀 과감하게 욕을 먹더라도 약간 과감하게 갈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무엇을 항상 뭐 커버 댄스를 촬영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거나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프로그램의 재미를 못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진영 PD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PD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엠넷이 이제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12부작인데 벌써 내일이면 3부가 진행되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이 참여하는 투표 방식은 4화, 5화 뭐 이쯤에 참여가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이제 12부작의 12부는 뭐 결국 뭐 생방송 뭐 경연 프로그램이든 그런 식으로 가겠죠. 기존 기존 시스템을 뭐 벤치마킹 한다면, 그럼 이제 한 4, 5부작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참여할 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약점으로 지적되고, 이제 셀 방식을 도입할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번 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포죠. 세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람의 뭐 생물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걸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결국은 플래닛을 구성하고, 그 플래닛들이 구성되면서 이제 유니버스로 나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조합의 단위인 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인 우주를 전체적으로 통합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전 세계 시청자들을 글로벌하게 이제 참여시킴으로써 플래닛이라는 개념도 만들고, 플래닛 가디언을 만들고, 그걸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편집하는 단에서, 엠넷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좀 밋밋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이게 되게 아쉬워요. 좀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한테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33명을 한번 쭉 봤는데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자꾸 걸스 플래닛 999가 안정만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새로운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걸그룹 데뷔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그것도 프로듀스 시리즈를 출연했던 사람들도 나왔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드리냐면, 지금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의 데뷔 멤버들을 보면 뉴페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뭐 김세정, 뭐 전소미 물론 16에 나왔습니다만 프로듀스 시리즈에 나오진 않았죠. 김세정, 전소미, 뭐 최유정, 김도연, 정채연, 뭐 김소혜, 이런 사람들 다 프로듀스 101 때 알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프로듀스 48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데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뭐 장원영, 안유진, 너무 새롭잖아요. 근데 눈에 너무 띄어. 물론 권은비는 다시 데뷔했던 사람들이 맞긴 하지만, 권은비는 팀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고 프로듀스 48에서 그 나름의 매력을 정말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럼 걸스 플래닛 999 같은 경우는 어떤 뉴 페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뉴페이스가 없다는 게 되게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K그룹의 1위를 차지한 김다연 참가자를 보면 프로듀스 48 출신이에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프로듀스 48에서 대중에게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 걸스플래닛 999에서 갑자기 K그룹 1위로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과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걸스플래닛 999 참가자들은 프로듀스 48 참가자들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참가자들의 컨셉을 정할 때 미소년 그 아름다울 미소녀 키워드를 가지고 천신웨이와 일본의 어떤 그 미인대의 수상자 그리고 김도하가 나왔습니다. 김도하가 미소녀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과연 성립이 되나?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을 보면 프로듀스 101 때는 주결경, 정채연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정말 보기만 해도, 특히 정채연 같은 경우는 그 출연하는 그 당시에 정말 예쁘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화면을 압도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데뷔 멤버에 들어갔고, 그리고 프로듀스 48 때는 뭐 두말하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장원영, 안유진 이 두 사람이 스타쉽에서 등장할 때 얘네는 보자마자 합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뻤고, 너무 예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프로듀스 48 때 한 번도 아름다움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물론 김도하가 예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도하 충분히 예뻐요. 충분히 예쁜데, 근데 프로듀스 48 때는 뭐 사쿠라도 있었고 이가은도 있었고 점프레이도 너무 많았어요. 미로 압도적인 어떤 그 언급이 안 됐던 김도하 참가자가 걸스플래닛 999에서 미소녀의 컨셉으로 등장을 하면 걸스플래닛 999 참가자 중에서는 아름다움도 없구나, 김다연 참가자가 1위니까 뭐 실력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열혈 시청자가 봤을 때는. 왜냐면 걸스플래닛 999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도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을 엄청 많이 시청했던 열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도하가 제일 예뻐? 김다연이 1위야? 여기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따지고 보자면 이 사람들이 재출연했기 때문에 뭐 이미지 소비가 너무 많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다시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출연할 수는 있어요. 뭐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제 그 프로듀스 48의 김시현이죠. 김시현 참가자. 그 프로듀스 101 때 참가했다가 프로듀스 48에 다시 참가했어요. 근데 김시현 참가자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되게 성숙해서 돌아왔어요. 아주 아기의 모습을 프로듀스 101 시절에 보여줬다가 참여했다가 실력적으로도 미숙했었는데 이제 프로듀스 48에 되게 성숙한 외모로 돌아왔어요. 외모부터 달라졌어요. 나는 좀 이제 좀 컸어요 라는 외모로 달라졌고, 특히 루머를 하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프로듀스 48이 끝나고 에버글로인가요? 거기도 출연하면서 이제 잘 테크트를 탔다고 봐요. 근데 이제 김도하 참가자나 김다연 참가자 같은 경우는, 김도하 참가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프로듀스 48에서 대중의 선택을 한번 받지 못했어요. 뭐 한정된 자원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11명 뽑았나요? 그때 11명 뽑았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못 받은 참가자가 이미 프로듀스 48 통틀어서 이미지 소비가 되었는데 근데
어떤 이미 그리고 데뷔도 했어요. 데뷔도 했는데 걸스플래닛 999에 그대로 다시 나왔다.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 보컬적으로 엄청난 성장, 댄스적으로 엄청난 성장,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똑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엠넷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친구를 그 초반에 이슈메이커로서 잠깐 보여주고 앞으로는 분량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촬영자 입장에서 김도하를 다시 잡아줄 이유가 없어요. 이미 프로듀스 48에서 잡아줬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본 참가자나 중국 참가자 그리고 K그룹의 다른 참가자를 잡아주는 편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다현 참가자가 K그룹 1위로 온 것도 거기서 인과성을 어떻게든 보여주지 않으면 프로듀스 48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만 나왔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면 김다현 참가자가 물론 48 시절보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시청자는 그런 거 안 보인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봤을 때 이미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한 2인이 또 나왔어. 근데 실력적으로 K그룹 1위를 차지했고 아름다움 키워드에 나왔어. 제일 예쁘대. 뭐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좀 아쉽고, 그거를 과연 이 김신영 PD가 생각을 했을까? 여기까지 고려를 했을까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쉽다고 봐요. 예전에 뭐 아이돌 학교에 나왔던 조유리가 이제 다시 뭐 프로듀스 48 나오고 이채연도 6에 나왔다가 뭐 K-파스터도 나왔다가 뭐 다시 나오고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다 봐요. 왜냐면 대회가 다르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니면 쇼미더머니에서 뭐 BY처럼 다시 재출연을 하더라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우승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겠죠. 랩 실력이 엄청났잖아요, BY는. 근데 제가 가장 이 김도하 참가자나 김다현 참가자의 유사한 케이스를 한번 들자면, 예전에 댄싱 라인 출연자 중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루다라는 참가자가 있었어요. 이루다라는 참가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시 출연하면서 똑같은 컨셉의 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탈락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재출연을 할 거면, 같은 대회에 재출연을 할 거면, 같은 프로그램에 재출연을 할 거면 뭔가 달라져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컨셉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재출연에 대한 다른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3화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분량에 있어서나 대중의 선택에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원래 조금 하려다 말았는데 너무 또 길어졌네요. 제가 뭐 전문가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만 저도 아마추어로서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촬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두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걸스플래닛 999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구성면에서 너무 안정성을 추구한 게 안타깝다, 좀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뭐 기획사를 안 보여주는 게 엠넷의 어떤 전략과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오히려 그럼 기획사 보여주는 거 배제했으면 참가자를 좀 더 압도적으로 포커싱하고 좀 키워주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뭐 내일 3화가 진행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화가 진행되고 나서 3화를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드리고, 또 유니버스 앱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어요. 유니버스 앱,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 그 말하는 시간도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